이분이 이 건물을 소유해서 임대를 받다가 10년 후에 되팔려고 할 경우에 도로를 확인해 봤더니 도로 지분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매도하기가 어렵죠. 내가 다시 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호수입니다. 오늘은 다세대 다가구 건물 구입 시 맹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다세대 다가구 중에 간혹 맹지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맹지는 뭔지 아시죠? 맹지라는 말은 길이 없다, 막혀있는 땅이다. 막혀있는 땅은 뭔가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려면 땅에 길이 붙어 있어야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땅에는 길이 없다 면 그건 맹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인데 어떻게 맹지에 지을 수 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지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게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내 명의의 도로가 아니고 내가 지분이 있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 도로의 주인 모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짓고 나서 그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건물은 맹지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짓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거지, 그 관로에 수도관을 새로 깐다든지 도시가스를 진입시킨다든지 뭔가 땅속에 뭔가 매립해서 진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동의를 해준다는 게 그냥 동의서 갖고 가서 이렇게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금전적인 보상이 토지 소유가 대부분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도로를 하나 만들고 여러 채의 집들을 분리해서 택지를 지었다면 그 도로는 여러 명 소유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만 지분이 없는 상태라면 그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맹지가 되는 거죠. 정형화되어 있는 택지, 예를 들어서 반듯하게 기획돼서 탁탁탁탁 구분져 있는 이런 택지면은 내가 살려는 건물 앞에가 2차선 도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국가 소유의 도로겠죠. 그러니까 그런 토지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끔씩 이거는 2차선 도로는 아니고 어쨌든 도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가 소유의 도로인지 개인이 갖고 있는 도로인지는 모르고 온 상태에서 차도 지나갈 수 있고 내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나는 이 건물을 사도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그 도로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나는 그 도로에 지분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를 파악하냐면, 진짜 내가 이걸 사야겠다라는 물건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토지 이음이라는 데 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 도로가 도로인지 전인지 답인지 대지인지 이게 구분이 나와 있고, 내 땅 옆에 어떤 짜투리 땅들이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에 땅이 있을 거고 그 옆에 부속되어 있는 짜투리 땅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누구의 땅인지를 정확히 아셔서, 만약에 그게 지금 내가 살려는 건물의 주인하고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조그만 필지까지도 제가 넘겨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살 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짜투리 땅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사는 건데 건물하고 토지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짜투리 땅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니까 안 사는 경우가 있고, 매도하는 사람도 그 땅이 분리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지 이음에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확인해서 주변에 있는 짜투리 땅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파악하셔서 그거를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에 붙어있는 도로가 약간 좀 애매한 도로다, 2차선 도로도 아니고 차선이 없는 그냥 도로에 차만 진행되는 도로라면 여러분들은 등기부등본을 띄셔서 그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했더니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 그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계약하실 때 건물과 땅을 사고 도로 지분도 포함해서 같이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로 지분은 얼만데요? 그거는 다 포함된 가격으로 브리핑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10억에 이 건물 가격을 부동산에 중개를 받았다면 도로 지분 역시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씩 도로 지분 얘기가 나오면 그건
별도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는 사시면 안 되고 방연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안심하고 사셔도 되는데 도로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기존 우리 매도인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 이 토지는 맹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차량도 통행할 수 있고 기존 건물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향후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주주 클래스를 마치면 수강생들에게 투자 물건들을 골라오시면 제가 이렇게 봐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왕.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의 내용이었어요. 건물은 있는데 도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이 건물은 굉장히 신축입니다. 2019년도에 지어진 거라서 5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니까 거의 뭐 신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수강생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5년밖에 안 된 건물이니까 다시 붓길 이유도 없고 계속 유지하니까 이거 그냥 건물 사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맞죠? 이분이 이 건물을 소유해서 임대를 받다가 한 뭐 길게 뭐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되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5년 정도 갖고 있다 되팔았을 경우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되팔려고 할 경우에 이미 15년 된 건축물이 되죠. 그러면 이제 노후화가 시작된 건물인데 그 15년 된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의 이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확인해 봤더니 도로 지분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매도하기가 어렵죠. 내가 다시 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내 다음 사람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물건은 사면 안 되고 만약에 사더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맹지 같은 이런 다세대 다가구 건물을 사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고 2금융권 정도에서나 대출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평택 지역에도 이렇게 맹지화된 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택지에 건물들을 지었다면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땅을 사서 건축업자가 가운데 길을 내고 양쪽으로 건물들을 지어 놓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가운데 도로 부분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축업자의 소유이고 나머지를 분양했다면 이 건축업자한테 모두 사용 승인을 매번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된다면 받을 때마다 매번 이 건축업자는 사용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겁니다. 비용은 뭐 천차만별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건들은 주의하셔서 사지 않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게 꼭 사고 싶다면 도로의 지분을 살 수 있게 부동산이 진행해서 내가 그 도로의 지분 일부 0.1평이라도 소유하게 된다면 내가 개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 이건 맹지가 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도로 지분을 살 수 있게끔 공인중개사가 진행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물들은 기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수강하지 않고 이 영상만으로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건물을 사고 손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